물리에서 제일 유명한 공식 뭘까요? 네. 여러 의견은 다른 게 있겠지만 선생님은 F는 MA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대부분의 물리적 현상을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물리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공식은 뭘까요? 그게 오늘 수업의 주제입니다. 머리 좋음의 대명사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하면 나오는 공식 요겁니다. E는 MC 제곱, MC 스퀘어라고 부르죠. 우리 스퀘어라는 게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x 곱하기 x 해서 x 제곱 이렇게 할 때 그 의미로서 스퀘어라고 씁니다. 그럼 세제곱은 뭐겠어요? 큐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E는 MC 스퀘어에서 E는 뭘까요? 네, 에너지고요.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 이걸 질량하고 빛의 속도를 왜 곱해? 두 개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빛의 속도의 제곱 정도의 비율로 상수니까 상수 비율로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론만 말하면 에너지도 질량이고 질량도 에너지래요. 그럼 여태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이것과 반대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질량 보존 법칙과 대척점에서 있습니다. 그럼 질량 보존 법칙이 틀린 것이냐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맞습니다. 근데 아주 일부분의 경우에 틀리게 되는 건데 그 얘기를 아인슈타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틀렸다, 엄밀하게 말하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상황이 일부 상황에 국한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때 질량 보존 법칙 다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도 질량이고 질량도 에너지다 라고 하는 거니까 등식으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써보면 E는 MC 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보면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M0라고 해놓을게요. 나중에 이제 그냥 M도 나오거든요.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M0의 질량을 가진 물체는요, M0 C제곱만큼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거니까 같다라는 거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랑 같이 놓고서 풀 때 바뀔 수 있다는 걸 가지고서 풀었잖아요. 그러면 질량이 뭘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 있을까요?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에너지가 모여서 질량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 m/s니까 대략 그냥 10의 8승 정도 되니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야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율이 꽤 크죠. 그래서 에너지가 매우 많아야 질량으로 바뀔 수 있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질량이라도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어떤 물체가 질량이 M0라고 불러볼게요. 이런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 물체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물체 에너지는 뭐가 있냐면 지금 운동 에너지 갖고 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어요? 질량을 가진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얼만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M0의 C 제곱만큼으로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물체 에너지를 총 에너지는 얼만큼이냐? 운동 에너지 더하기 정지 에너지라고 부르는 걸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정지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갖고 있는 에너지. 얘는 운동 에너지죠.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다 합친 게 총 에너지겠죠. 물체의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정지 에너지랑 합친 거예요. 근데 방금 뭐라 그랬냐면 에너지는 질량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질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냥 mc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요거 자체가 요것과 요것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여태 지금 여러분들 상대성 이론 했는데 계속 이상했잖아요. 계속 이상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제 헬륨 원자핵의 질량 결손 계산하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럴 때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져서 헬륨 핵으로 바뀌거든요. 이때 중성자와 양성자의 질량들, 지금 가에 있는 질량들을 모두 합친 거랑 나에 있는 질량이 모두 합친 거랑 질량이 달라요. 질량이 달라요. 지금 옆에 표에 나와 있는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중성자는 1.0087U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1U는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양성자 한 개의 질량 이렇게 표현하는데 양성자 질량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중성자 두 개, 양성자 두 개를 합쳐 보니까 4.032U만큼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측정해 보니까 4.00015U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질량 변화는 요만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는 질량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럼 질량 보존 법칙은 틀린 거죠. 틀린 거죠. 근데 이때 감소한 질량은 어디 갔을까요? 감소한 질량은 뭘로 바뀌었을까요?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태양에서. 태양에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이제 태양이 불탄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불타는 거는 연소 반응이고요. 얘는 핵융합 반응이어서 불타진 않아요. 불타는 것처럼 보이겠지? 왜냐면 똑같이 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에너지를 막 방출하면서 질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태양은 점점 지금 가벼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감소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화학 시간에 다루는 거라든지 물리 시간에도 이제 질량수 이런 거 다룰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감소하는 질량 자체가 되게 작아요. 보시면은 지금 4.032에서 3.002로 그러니까 0.3 정도, 0.03 정도 감소하죠. 그러면 얘 질량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질량이 4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 질량 얼만큼 돼요? 하면 4라고 얘기하거든요. 소수점 밑에 벌써 두 자리까지 내려갔으니까 아주 미약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화학이나 물리, 일반적인 물리에서 다룰 때는 이 변화가 측정이 안 돼요. 잘. 매우 작기 때문에. 그래도 에너지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C의 제곱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량수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가 질량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는 질량수가 4예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해서 4예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질량수 1이죠. 양성자 1개 있으니까. 질량수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실제 질량은 변화가 있죠.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우라늄을 사용해서 핵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갖다가 충돌시키면 얘가 핵 분열이 일어나요. 핵이 쪼개지면서 지금 바륨하고 크립톤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분리가 되면서 3개의 중성자가 튀어나옵니다. 보시면 2개가 갈라지면서 3개의 중성자가 튀어나오고 여기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왔냐? 감소한 질량에서부터 와요. 근데 그 질량은 감소는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질량수,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 합친 거, 이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할 때 없는 걸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는 반응이 핵 분열이에요. 그럼 여기 중성자 하나 부딪혔죠. 그럼 우라늄에 충돌하겠죠. 그러면 중성자 3개 나오겠죠. 이 3개 나온 애들은 다른 우라늄에 또 충돌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반응이 몇 개 일어나요? 3개 일어나죠. 그 다음에 몇 개 일어나겠어요? 3개에서 또 3개 튀어나오니까 9개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일어나요? 27개 일어나겠죠. 이게 3의 배수로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다량으로 나오게 돼서 이게 핵폭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원자 옆에다가 숫자를 써놨잖아요. 이거 우리 통합과학 때도 배웠는데, 원자를 이제 X라는 원자가 하나 있고, 여기다가 A, 여기다가 B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질량수라고 부릅니다. 질량이 얼만큼 되는가. 아까 헬륨은 4였죠. 우라늄은 지금 235가 있고요. 238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우라늄인데도 불구하고 238이 있거든요. 요거를 같은 원소긴 한데 질량수가 다르다. 요거는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A를 질량수라고 부르고요. B에다가 써놓은 거를 원자 번호라고 불러요. 원자 번호는 뭘 의미하냐면 양성자 수를 의미하거든요. 플러스 개수. 질량수는 양성자랑 중성자 수. 아까 양성자가 대략 1점 몇몇 나갔죠. 중성자도 1점 몇몇 나갔죠. 그래서 그거 한 개당 1만큼 해서 하는 거예요. 밑에 소수점 아래 단위는 다 날아갑니다. 매우 작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핵분열이 일어나는 동안 질량 감소가 실제로 일어나지만 질량수 자체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쪽에 왼쪽에 걸 다 써보면 235 더하기 1인 거고, 반응이 일어난다면 141, 92, 그리고 여기 3개니까 3 더하기 3 하면 2개가 같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특별히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거나 혹은 그 반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양성자의 개수, 원자 번호의 총합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92, 56 더하기 36 하면 같아야 되겠죠. 이게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요거 식에 관한 거는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서 한 번 더 다뤄볼게요. 그리고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왔냐? 감소한 질량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분열이 일어날 때 실제로 가벼워져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핵융합이 있어요. 핵융합. 자, 지금 여기서 보면 1단계 헬륨은 중심에 양성자 하나 갖고 있죠. 자, 이게 양성자 2개가 모여서 헬륨 핵이 모여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플러스가 몇 개 있었냐면 플러스가 2개 있었죠. 그래서 양성자 이렇게 쓰지 말자. 양성자는 이렇게 씁니다. 쓰고 플러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플러스 있었는데 얘가 중성자로 바뀌어요. 양성자 1개가. 그리고 양성자 하나 그대로 있어요. 요거 2개가 합쳐져서 중수소가 됩니다. 중성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수소.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 뒤에 가면은 여기는 없네. 나중에 삼중수소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성자가 2개 있는 수소. 이렇게 해서 삼중수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플러스가 하나 사라졌죠. 지금 여기 반응 보시면 반응이 일어나면서 플러스가 하나 사라졌죠. 전하가 하나 사라져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 전하가 보존돼야 되거든. 그래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양전자라는 애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개수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양전자 플러스가 튀어나왔네? 그럼 얘가 플러스였는데 얘가 플러스 하나 됐고 양전자 하나 튀어나왔으니까 얘는 중성자가 됐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렙톤 보존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에 중성미자라는 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합쳐지게 되고 그 합쳐진 중수소랑 그냥 수소 요게 합쳐지면서 헬륨이 되는데 중성자가 하나 부족한 헬륨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면서 감마선이 나오죠. 감마선은 빛이거든요. 빛은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자, 방출되게 되고 다른 감마선도 나오고 다른 에너지, 열 에너지도 방출되면서 이런 핵융합이 일어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계를 거치면서 에너지를 방출했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질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질량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 뭐 공부했냐면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그래서 헬륨 핵융합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이 됐고 헬륨이 또 융합이 되고 계속 간다 그랬죠. 그래서 지구보다 더 큰 별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핵융합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탄소 핵융합도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러면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얘네들 질량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질량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돼요. 자,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핵 분열을 일으키면서 질량이 감소하죠. 핵 분열을 일으키면서 감소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질량수와 핵자당 평균 질량, 그러니까 핵자당 평균 질량수라는 거는 이거 대충 비슷하게 질량수 커지면 원자 번호도 커지겠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이쪽으로 갈수록 질량이 가벼워지죠. 이쪽으로 갈수록 질량이 가벼워지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질량이 가벼워졌으니까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했겠죠. 여기도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서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철로서 가장 안정하게 간다. 그러면 제일 가벼운 게 누구다? 철이다. 근데 이제 철 같은 게 철 무거운데요? 수소보다 무거운데요? 이러는데 철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었지? 까먹었네. 잠시만. 찾았어요. 여기 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원자 질량 55.845U 돼 있죠? 아까 그거 4U 했던 거. 여기 이렇게 다른 거는 동위원소가 이제 지구상에 우주에 존재하는 거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평균 낸 값이에요. 대충 56으로 봅시다. 원자 번호는 26번이죠. 그래서 양성자 26개. 그러면 56개의 양성자, 중성자 갖다 놓은 거랑 헬륨 56개 갖다 놓은 거랑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무겁다고요? 수소가 더 무겁다고. 철로 가면서 질량을 다 에너지로 방출해 버린 다음에 최종 결과가 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이제 제일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